There's a hole in my stomach, a hole in my heart. Can someone please tell me when we started to fall apart? And it feels unfamiliar, but I know it's been done before. But this time you pulled that trigger. From my ashes, I'll rise, I'll rise, I'll rise from my ashes.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포드의 세단 몬데오인데요. 사실 기존까지 포드 라인업이 너무나 빈약했었습니다. 뭐 쿠페인, 머스탱, 그리고 얼마 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익스플로러,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 이전 모델만 판매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라인업에 2개 모델밖에 없었는데요. 폭스바겐발 디젤 게이트 이후로 디젤 엔진들이 잠시 사라졌었죠. 그리고 다시금 인증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데 몬데오 역시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구성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도 4천만원 초반에 맞췄기 때문에 경쟁 브랜드 대비 조금의 이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 포드 몬데오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포드 몬데오가 출시됐습니다. 정말 조용히 나왔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몬데오를 만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요. 현재 모델은 2019년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이후에 2020년형 사양이 적용된 것입니다. 원포드 전략에 의해 미국에서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퓨전으로, 유럽에서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몬데오로 판매된다는 점은 예전과 같고요. 한 차례 페이스리프트가 있었지만 외적인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전면부 범퍼 정도만 달라졌는데요. 에스턴 마틴을 연상시키는 그릴, 고출력 엔진이 탑재된 것처럼 보이는 엔진 후드가 멋지죠? 방향 지시 등의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었습니다. 측면부는 휠의 디자인 정도만 변경됐는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요즘 신차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캠리스 방식 주유구 옆에 요소수 주입구도 보이죠? 후면부는 리어램프의 변화를 줬습니다. 두툼한 가로줄의 금속 장식이 차량을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을 갖게 해주고요. 범퍼 하단에 있는 머플러는 진짜입니다. 요즘 머플러 팁만 붙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진짜 머플러가 신선해 보입니다.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변했습니다. 듀얼 콕핏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T자 형상의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가 돋보이죠? 기존 모델에서 달라진 부분으로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디젤 모델은 SCR이 적용된 만큼 요소수 관련 정보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센터 디스플레이 크기가 작아 보이죠? 한글화도 안 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달라졌습니다. 포드의 최신 싱크3인데 사용자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 좋고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음성인식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되는데 임의 연결 방식이라 사용할 때 아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 버튼들의 배열이나 조작감은 좋습니다. 플라스틱 소재가 조금 저렴해 보이는데 향후 마감을 달리하면 시각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기어 조작 방식도 달라졌죠. 레버 방식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변속기도 6단 듀얼 클러치에서 8단
토크 컨버터 자동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승차감 향상이 기대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도 달았고요. 앞좌석 구성은 심플합니다. 전동 조작에 열선 정도만 있고요. 시트 메모리는 3명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통풍 기능이나 스티어링 열선 기능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 앞좌석 이중 차음 유리, 윈드실드 열선과 같은 기능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2열은 신경을 썼는데요. 공간도 여유롭습니다. 루프라인을 생각했을 때 머리 공간도 무난합니다. 부가 기능으로 뒷좌석 USB 포트나 열선 기능이 없다는 게 아쉽지만 선쉐이드가 갖춰졌고 에어백에 내장된 안전벨트가 탑재되어 있어 뒷좌석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가족을 많이 배려한 구성들이죠. 트렁크 공간도 무난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화물 적재 공간을 중시하는데 몬데오도 이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페어 타이어네요. 잠시 몬데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부가 안전 기능으로는 오토 하이빔이 있습니다. 코너를 따라 빛을 비춰주는 기능도 좋고요. 보조 조명으로 코너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조사각 자체를 바꿔주는 액티브 밴딩 라이트입니다. 여기에 좌측 차로 또는 우측 차로 주행에 따라 조사각을 바꿔주는 기능도 탑재됐고요. 하지만 나머지 편의 및 안전 기능이 부족해 보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형이고요. 차선 이탈 경고나 사각지대 경고 기능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포드의 것도 성능이 좋으니까요. 국내에서는 트렌드 트림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 SE 트림, 다시 말해 중하위 트림 모델인데요. 비싼 상위 트림을 들여오지 않고 가성비를 앞세우겠다는 것이 포드 코리아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여기다 등장한 지 다소 지났다는 약점을 감안했기 때문인지 상당한 수준의 할인도 하고 있는데요. 옵션에서 차이가 있다지만 같은 수입 2리터 디젤 세단인 폭스바겐 아테온이나 푸조 508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그럼 신형 몬데오가 단순히 가성비만 내세웠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주행 섹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몬데오의 어떤 구성, 상당히 단순하다면 단순하고 심플하다면 심플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 이 클러스터 디자인 정도는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중앙부에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긴 하지만 최근 트렌드에 비춰 바라본다면 조금 예스럽긴 하죠. 시인성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만 바꿔주면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포드 몬데오와 함께 달려볼까요? 다른 포드 모델들이 그렇듯 주행 안전장치를 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겨울에는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만 잠깐 해제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사실 이 몬데오라는 차가 생각보다 잘 달려주는 만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제가 돼서 운전자에게 조금 더 많은 통제권을 넘겨주면 좋긴 하겠네요. 자, 일단 가스 페달을 밟고 속도를 올려나가고 있을 때 이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엔진 음색인데요.
네, 들리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디젤 엔진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독특한 음색인데, 마치 다기통,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8기통 엔진이 약간 두둥두둥두둥 하는, 네, 오랜만에 몬디오를 타면서 사실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 어떤 감성적인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약간 따다다닥 이렇게 뭐 딸딸거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디젤 모델들인데, 네, 의외의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엔진은 2리터 배기량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BMW가 내놓은, 네, 신차죠. 1시리즈. 물론 가격이 이제 뭐 4천만 원대, 거기다 탑 모델이 4,940만 원인데 엔진 출력은 무려 150마력이었죠.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프리미엄 브랜드,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이 있는데, 대중 브랜드인 포드조차도 190마력 사양의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BMW가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수치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탔을 때 이 만족감, 특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뭐 사운드라는 부가적인 요소가 있지만 실제 차가 달려나갈 때의 만족감이 높다는 점이 분명한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자, 변속기는 8단 자동이죠. 다른 점보다 이 시프트 업다운, 또한 이제 스티어링 휠에 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제 쓰기 좋게 되어 있는데, 네, 패드를 통해서 조작할 때 업다운에 걸리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른 편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브랜드라고 하면 뭐 쉐보레 같은 경우도 이 뭐 다른 부분, 특히 뭐 셰시나 이런 부분은 쉐보레가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변속기가 좀 늦죠. 최근에 와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대비 늦은 편입니다. 자, 근데 포드 같은 미국산 브랜드인데 의외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변속기의 다다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제 이제 차를 탔을 때 이 적정한 기어비를 활용해 줌으로써 이런 주행이 이루어졌을 때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는데, 네, 뭐 반응성을 비롯해서 기어비, 적어도 변속기 세팅 부분에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파워트레인을 갖춘 이 몬데오, 과연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계측한 결과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죠. 네, 8.2초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사한 모델, 이제 이 몬데오, 지금 이제 미국 버전, 사실 퓨전 국내도 잠깐 있었죠. 이 차의 직접 경쟁 상대를 꼽는다면,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폭스바겐의 파사트를 꼽게 되고, 국내 여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이 같은 범주 안에서 볼 수 있는 아테온과 차이가 없다는 점, 실제 수치로 봤을 때는 아테온을 넘어서고 있죠. 특히나 이제 아테온 같은 경우가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사용하고 그를 통한 변속의 이점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몬데오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현재 겨울이라는 조건이 조금 더, 네, 이점으로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아테온도 저희가 지난해 1월에 했기 때문에 이 두 모델 간의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이어라는 부분에서도 이점이 생기죠. 현재 스포츠 컨택 5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미국 브랜드 모델들 타이어가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 성능이 잘 나오는 그런 타이어들을 써주고 있죠. 그 덕분에 몬데오 역시도 생각보다 좋은 그런 코너링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이제 노면 조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적인 그런 주행 모습만 보여드리게 되는데, 네,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온도 조건이 어느 정도 이제 매칭이 되었을 때 상당히 좋은 수준의 코너링 퍼포먼스를 보여준 만큼 기온이 좀 더 올라갔을 때 뭐 3월 이후가 되겠죠. 이때는 몬데오가 갖고 있는 그 제 성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현재로서도 노면 상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 서머 타이어를 끼고 보여준 퍼포먼스는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참고로 코너링 때의 한계 특성, 당연히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 제어 장치에 적정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뭐 위험하다든지 갑작스럽게 차가 돈다든지 이런 점들은 느낄 수 없게 되죠. 서스펜션도 뭐 제법 차를 잘 잡아내고 정확히는 이제 뭐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운전 재미 측면에서 뭐 독일산 모델들처럼 아주 날카로운 그런 점은 아니지만 적당히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원하는 라인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부각이 되네요. 서스펜션이 처리하는 능력도 좋은 편인데요. 저속으로 갈 때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짧게 들어오는 충격을 그냥 물렁물렁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럽 스타일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퉁툭 때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승차감 측면에서는 의외로 이런 측면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소위 옛날 모델들이죠.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 모델로 가면 그 말랑말랑한 걸 넘어서서 정말 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세팅 방향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몬데오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정책에 의한 이제 뭐 유럽적인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는 차인데 그렇기 때문인지 다른 유럽 차를 탈 때처럼 간단한 그런 느낌을 전해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이 이제 속도 영역이 올랐을 때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그 작은 슈크, 큰 슈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매끄럽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어떤 스프링이나 뭐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 마치 뭐 메모리 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차를 다룰 때의 재미 그런 부분에서는 동급 유럽 모델 대비 소폭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테온과 비교를 하더라도 약간 그렇고 푸조 508과 비교를 하더라도 물론 그 편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운전 재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용 패밀리카로 접근을 한다. 거기서의 어떤 적정한 그런 성능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몬데오 쪽의 평균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포드 몬데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은 최단거리인데요. 35.5m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상당한 성능이죠. 하지만 이제 이 테스트가 지속이 되면서 후반에 가서는 최장 37m 중반을 이제 살짝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그 편차로 놓고 본다면 초기와 이 최종 테스트 간의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숫자를 놓고 본다면 36m대 이 정도라면 뭐 또한 최장으로 밀리더라도 38m 언더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일반적인 승용차로서는 좋은 수준의 제동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페달을 조작할 때의 감각도 좋은 편인데요. 초반 응답성이 강조가 되면 이 차가 마지막에 부드럽게 정지를 해야 될 때 조금 이제 끄떡끄떡 이러면서 승차감을 낮춰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문제 없이 처음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힘으로 제어할 수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강한 제동을 걸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ABS를 활성화시켜 봤는데 이럴 때의 어떤 조건 셋업 부분에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확실히 한 10년 전만 해도 포드차를 탈 때 만족감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포드가 제법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지적을 하자면 현재 이제 몬데오 같은 경우는 실내 쪽은 좀 덜한데 외부 같은 경우 이제 조립
쪽에 어떤 그 단차 같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익스플로러도 좀 그랬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해줄 수 있다면 정말 포드의 고객들이 갖는 그런 만족도가 더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한 이제 사운드 시스템, 이 포드가 사운드 시스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특히나 링컨으로 넘어가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죠. 특히 링컨의 특정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차에서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현재 몬데오는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 자체가 그렇기 때문인지 뭐 이 헤드 유닛 자체는 소니 것을 사용하는데 스피커가 조금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때문에 음량이 커졌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조금은 허스키한 그런 음색을 낸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뭐 최근 트렌드가 이제 뭐 이 청력 나이를 위해서 이 볼륨을 키우지 않는 것이 트렌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을 크게 키우는 그런 성향의 소비자분들께는 약간의 아쉬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몬데오를 봤을 때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 계기판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는 한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센터 디스플레이 모니터에서는 한글화를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어떤 스마트폰과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한 뒷좌석을 보더라도 측면 블라인드를 마련해 줬죠. 또한 이 메모리 기능,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트 메모리 기능 역시도 리콜을 할 때 버튼을 한번 누르느냐 누르고 있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포드 몬데오는 한 번 버튼 터치만으로 세팅 값을 리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변속기 다이얼도 조작을 할 때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D레인지로 달리고 있죠. 여기서 잠깐 NR로 넣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그리고 변속기를 잘못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실수로 이렇게 잘못 조작을 하더라도 어떤 안전상에 이런 백업이 잘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포드 몬데오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이때는 18에서 19km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포드의 어떤 그 연비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제조사가 내놓은 연비 수치, 사실 그 수치만 본다면 확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실제 주행을 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연비가 조금 더 낮다는 점, 이런 점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한다면 시내 주행 연비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데 이 크루징 때 이때는 그래도 한 10% 정도 연비 개선이 된다면 만족감이 조금 더 커질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시트인데요. 이 착석을 했을 때 감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고 이 몸을 잡아주는 부분에서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뭔가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이 몸을 잘 잡아줌으로써 안정감도 살렸고 이 어떤 그 시트가 보여주는 쿠션감도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이 미국 브랜드들이 과거와 달리 세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세심한 모습을 보여줘서 재밌긴 합니다. 이번에는 포드 몬데오의 정숙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 정숙성 자체가 매우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디젤로서는 보편적인 수준 혹은 이제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것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재미난 것이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정숙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 쪽에서 일단 해석을 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느끼는 그 가청 주파수대와 기계가 검출하는 주파수대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적어도 한 2dB 정도는 낮게 다가옵니다. 또한 이번 포드 몬데오 의외로 MVH 부분에서 조금 노력한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윈도우만 해도 이중 차음 유리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중 브랜드 모델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서 좋네요. 또한 이 포드, 이 MVH를 위해서 약간의 더 노력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김선웅 기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몬데오를 통해 탑재된 신형 디젤 엔진은 에코블루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포드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엔진 중 가장 진보된 엔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이 엔진은 포드 레인저나 트랜짓 같은 상용차용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제는 승용차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엔진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포드에서는 이 엔진에 대해 정말 많은 설명들을 내놨습니다. 헤드를 어떻게 조립했는지부터 실린더 간격, 2000발 인젝터 등등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두 가지만 집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랭크 샤프트에 옵셋을 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실린더 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크랭크 샤프트가 있죠. 일반적인 엔진은 동일 선상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포드에서는 이 크랭크 샤프트의 위치를 약 10mm 가량 옵셋을 뒀다고 하는데요. 닛산의 VC 터보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가 다소 독특한 위치에 존재하죠. 덕분에 피스턴을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해주는 커넥팅 로드의 위치도 이동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피스턴이 실린더 벽을 밀어내지 않는 구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네, 이번 에코블루 엔진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상하 운동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만큼 소음과 진동 그리고 연비 부분에서도 이점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포드에 따르면 약 13%가량 연비가 높아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터보차저의 인코넬이라는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바람개비와 선풍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개비가 훨씬 쉬울지 몰라도 선풍기는 훨씬 더 큰 바람을 만들어내죠. 터보차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보차저가 작아지면 엔진의 반응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터보차저가 커지면 반응성은 늦어지는 대신에 더 큰 힘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반응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터보차저의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보차저가 작아지게 되면 더 큰 힘을 내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까지 갖고 있던 금속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금속이 필요해졌고 그것이 바로 인코넬입니다. 이 인코넬이라는 것은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높으면서 내산화성까지 우수합니다. 때문에 F1과 같은 특수한 자동차를 비롯해서 제트 엔진을 비롯한 항공 우주 산업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 이 인코넬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터보차저를 작게 만들어서 엔진의 반응성을 끌어올리고 또 높은 성능을 만들어내는데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크랭크 샤프트의 옵셋 아니면 터보차저에 사용된 인코넬과 같은 소재는 이미 타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품 업체에서도 쓰고 있고요. 하지만 포드처럼 제조사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드 몬데오의 파워트레인이 갖는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만난 포드 몬데오 어떤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확 하고 눈에 띄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의외로 좀 세심한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었죠. 뭐 예를 들어 뭐 뒷좌석 벨트백 예전에도 있었지만 뭐 그런 점들을 마련해 주고 있고 또한 엔진의 음색이 상당히 듣기 좋았습니다. 다른 디젤 엔진에서는 사실 이런 칭찬을 해본 적이 6기통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4기통으로서는 상당한 만족감을 보여줘서 좋았네요. 뭐 출력적인 부분도 그랬고 가속력 역시도 동급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빠른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가지 것들을 지적하자면, 오늘 뭐 앞서 얘기했었던 사운드 시스템의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다. 또한 이제 스티어링 시스템 같은 경우가 빠른 이제 좋다, 혹은 이제 특정 조건에서 조금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특정 조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준다면 운전을 했을 때의 편의성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갖는 그런 장점을 놓고 본다면 장거리 투어링을 할 때 상당히 편했습니다. 연비가 좋다는 것도 뭐 분명한 이점이 되겠지만,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또한 차체가 만들어내는 이 CD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신차들도 많이 있지만, 뭐 링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 몬데오 어쨌든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진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뭔가 나름대로의 세심함을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무난함, 그 무난함의 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포드 몬데오를 만나봤습니다.